검찰이요.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요즘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쇼가 있어요. 쇼.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명한테 약식 기소했는데 당선 무효형 구형했다는 것도 쇼고, 여상규 등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또 나경원과 황교안은 기소한 것도 사실은 분석해보면 쇼고, 세월호 관련해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한테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지금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,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해경청장, 김은옥 목포해양경찰서장, 그래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직 이 공소시효가 남아있긴 한가 봐요. 근데 사실은 이게요, 해경의 문제도 있겠죠. 근데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안 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검찰한테 있어요. 이 세월호 사건은 다 덮어버렸다고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좀 들기가 어려운 게, 사실 김석균은 진작 이 구속됐었어야 될 사람이에요. 김석균하고 김수현, 김문홍 정도는 이미 구속돼서 법의 판결을 받고 지금쯤 출감했을 시기야.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왜 쇼라고 하냐면은, 사실은요 지금 검찰이 가장 먼저 이 사건으로 조사해야 될 사람은 황교안이에요. 맞아요.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.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외압을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황교안이란 말이에요. 황교안한테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아 사실은. 근데 지금 자기들 밑에 있다 이거지.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해경이 그러니까 이걸 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5년 9개월이 지났어요. 사고 난 날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나가지고 6년 다 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입장에서 야 이놈들 나쁜 놈들인데 구속시켜 이렇게 될까요? 6년 동안 밖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6년 동안 구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명분으로 구속을 합니까?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추미애 장관 이제 취임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나 열심히 하는 거 봐라.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아무 늦었어 의미도 없는 이놈들아. 거지. 인멸할 증거가 아직 남아있지도 않겠습니다. 그 임관혁 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, 근데 이건 조금 얼마큼 물론 수사가 조금 돼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그냥 치진 않았을 것 같고 수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, 이제 와서 치면은 당연히 또 해경 등에서는 반발하죠. 니들이 제일 책임자인데. 실제로 아시겠지만 뭐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꽤 있습니다만, 세월호 사건으로 법에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서 감옥살이한 공무원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. 김경일 정장. 123 정장.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없어요.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지금에 와서, 나는 근데 검찰은 이런 것 같아요. 한 3년 정도 지금도 세월호 사건 수사한다니까 덮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의심을 갖잖아요. 진정성을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으려면은 수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얘네들 진심이었네라고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.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왜냐하면 수년 동안, 좀 심하게 말하면 수십 년이고, 또 좀 더 좁혀보면 박근혜 기간 한 4년, 이명박 기간 5년, 9년 동안 계속 이질을 해왔고,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,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질을 해왔으니까 애들이 진정성 어디가 어떻게 믿어. 그런 거죠.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약식 기소, 자유한국당 의원 2명한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. 요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약식 기소를 할 거면 그냥 정식 기소를 하지 왜 약식 기소를 해?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약식 기소 당한 사람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얘네들 이미 약식 기소한 2명한테 당선 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어. 그럼 어떤 사람이, 잘 생각해 봅시다. 판사가 되게 벌금 500만 원 구형하면은 벌금 500만 원 때리는 거 본 적 몇 번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. 최민희. 최민희.
나머지는 200만 원 구형하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게 있다고. 요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걸 약식 기소로 왜 해? 당선 무효형 정도가 되면 정식 기소를 해야지. 나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.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하도 이 두 사람이 관광거려 가지고 누군지를 알았어요. 음. 그 나중에 이제 지금 다 기사가 떴거든요. 음. 장제원, 홍철호. 음. 장제원 같은 경우에는 예. 이거 뭐 사실이면 정식 재판 청구하겠다. 자기는 직접 들은 바가 없는데 도대체 뭐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이 두 사람만 그랬다는 것도 열받지만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우리 둘만 이렇게 당하나? 글쎄요, 저는 특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오히려? 예, 보통 재판의 결과로서 벌금 500만 원 판결이 나와도 굉장히 중한 판결이에요. 일반적으로는. 그런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약식 기소로 500만 원 벌금형으로 구형을 했다는 건 보통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. 그거는 이제 300만 원만 준비하세요.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거하고 그렇지, 똑같은 그렇지.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이것보다 더 아, 낫다는 이건 거예요. 감경한 거예요. 예. 그 사람이 뉘우침을 보이거나 이럴 때 감경해주고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은 거예요. 이거 약한 거. 그러니까 되게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.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기 지금 2명이라는 경우잖아요. 네. 2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 밑에 499만 원만 나와도 의원직 유지하거든요.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.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, 100만 원이어도 직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째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구속 기소하고 어떤 사람은 약식 기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. 물론 약식 기소를 하면은 빨라지기는 해요. 절차가 약식이기 때문에 해보셨잖아요. 그 약식 재판 청구하면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 있잖아. 빨라지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벌금 500만 원 구형해 놓으면 그럼 여기 항소 안 할 사람이 없겠죠. 그러니까 이 두 정식 사람 재판 자체가 청구를. 하겠어요? 네. 당연히 당연히. 하지. 이 사람 돈 없어갖고 안 하나? 이게 지금 또 뭔가 좀 웃겨. 근데 장제원이 한 말이 더 웃겨요. 여기서 당방침에 따라서 그간 방합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싸워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출석 요구를 안 한 거예요.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자기가 출두를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공소대기라는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한테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.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나가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내가 당방침에 따라서 나의 방어권 행사를 못했다.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나경원한테 따지시고 일단 여기서 핵심은 검찰이 명백하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. 맞아, 그건. 우리나라는 사법 그 집행의 구조상 검찰이 2배를 요구하면 법원에서는 거기에 2분의 1을 집행하는 게 일종의 일단 관례적 구조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금을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는 감형할 요소를 찾아내거든요.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사람의 죄가 너무나 명백해서 검찰이 잘못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법원에서는 검찰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그걸 그 벌금이든 그 구형량을 깎아줄 어떤 요소든 찾아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당연히 그게 감형되게 돼 있어요. 이게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. 500만 원 구형했기 때문에 와, 큰 죄를 지었나 보다. 끝.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출마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검찰은 명백하게 너무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한테 잘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 내가 진짜 열받아하는 게 그거예요. 일반인들은요 몇 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 안 하면 바로 체포해 가요. 진짜로 경찰이 와요. 집에 조서지 보고 찾아와요.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.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쌩까게 되면은 죄가 가중돼요. 일반인들은 또. 그리고 검찰이 구형을 더 세게 한다고.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60여 명 중에서 실제로 기소된 게 나경원, 황교안 등 포함해가지고 그 자유한국당 인사 27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랑
국회법 위반 등으로 그렇거든요. 국회법 위반이 가장 세다 그랬지. 그러니까 5년 이하 어.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그래도 직이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엄하게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. 지금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민주당 쪽이 지금 김명희 의원이라고 아마 그 세월호 관련한 아마 김현우원 지역구일 거예요. 한산 단원 뭐 갑을 해가지고 박순자 김명희 그런데 그 사람이 경위 다치게 한 사람이거든요. 또 고발해가지고 정치 생명 끊어놔야 돼. 지금 이번에 그 공수처 설치하고 막 이럴 때 그 앞에 막 가로막고 막 의장님 엘보우로 막 치고 하던 이은재 같은 사람은 다 구속시켜야 돼요, 사실은. 제대로 된 검찰,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. 물론 현역 의원인 측면도 있지만 범죄를 저질렀어. 그리고 수사에 협조도 전혀 안 해. 나오라고 할 때만 쌩까. 그러면 가중 처벌해야지 이거는. 그러니까 계속 그 검찰이 자유한국당 봐주기를 우리가 꼭 이쪽 진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. 나경원도 그렇지만 장지원 아들 지금까지 조사 안 되고 있죠. 그리고 저는 여상규를 아예 이렇게 빼줬다는 것,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진짜 확신하고 있고요, 개인적으로는. 그 다음에 주광덕이 조국 장관 딸 생기부 폭로한 거 지금 통신영장 기각된 거.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너무 대놓고 봐주기를 하는 게 나 곧 있으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은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 편을 들고 있다. 또 검찰도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도 노골적으로 검찰의 편을 들고 있다. 요게 지금 현 상태인 것 같고요. 조국 장관이 지금 들어가서 뭐 시간상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검찰 이놈들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언론 플레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더구나 기소한 사건 있잖아요. 기소한 사건 법원에 갔잖아.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냥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. 내가 되게 웃긴 게 저번에 그거였었잖아. 춘장이란 말이 붙은 게 그 사건 아니에요. 자택 압색하는데 짜장면 배달통 같은 게 들어갔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장 처먹었냐 하니까 아니다, 우리는 한식 먹었다. 이게 지금 검찰의 현 상태거든요. 디테일이 있게 다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쏟아져 낸 게 기소를 하는 데 있어갖고 오픈북 테스트 조지 워싱턴대 그 건이 자기들한테 되게 어마어마했었나 보죠. 이 모질이들이. 근데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 것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. 그러니까 그게 기소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걸로 기소할 만한 건수가 되고 그걸로 난리친 거야? 하면은 또 검찰 어떤 놈인가는 기자한테 또 디테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. 어제 보도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조국 장관네 가족이 어떻게 대리시험 비슷하게 봐줬다는 이야기를 또 올리는 거야. 그러지 말라고. 수사는 수사로 말을 해야지 왜 정치를 하고 자빠졌냐고. 상당히 재밌는데 둘의 짬짬이가 자한당하고 검찰하고 보시면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한당은 정치로 말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자한당은 모든 문제를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요. 검찰은 수사를 잘 못하니까 계속 유포나 하면서 유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들고 있는데 패트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재밌었던 얘기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누구를 기소할 것이고 말 것이고 이걸 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. 정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.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일단 서열 59위에 신년사라던가 아니면 현충원 참배 이런 것들을 저는 원래 검찰총장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현충원 참배 같은 것이 이슈가 되어야 되냐는 말이죠. 근데 이걸 써주니까 나오는 건데 최근에 그 YTN의 돌발 영상에서 제가 본 건데 그 윤석열이 기자들 앞에서 포토타임을 갖는 거예요.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서. 그러니까 마음껏 찍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다 하더라고요. 그게 되게 이제 대놓고 저러는구나. 그 소문이 맞네요. 뽕 맞았다. 그러더니 뭐라고 주문하냐면 왜 그 검찰 건물에서 식당 갈 때 유리창 밖에서 찍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야 그런 거 좀 찍지 말고 나 좀 잘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 정치 뽕 맞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진짜 유력하네요. 자, 마무리 좀 합시다. 네. 내가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에서 한 바퀴 돌고 그러지 마시자고.
다 말할 필요 없어요. 네. 시간을 오버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계획보다. 간단히 말해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조국 장관의 장관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지금 청문회상에서 청문회 끝나는 날 그만뒀어야 되는 이유가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. 아들 오픈북 시험을 대리로 봐줬기 때문에.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.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에요. 자,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단 1부 마치고요.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놔둘 수 없다. 자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. 자,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. 자,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. 자,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자, 다시 한번